요즘 뭐가 유행이니? 그때 뭐래더라? 윤정아. 아세요? 그것도 뭐야? 윤정아 이런 것들이. 아, 왜요 쌤? 니네 어떤 세상에 사는 거야? 지금 회사에 오면서부터 그렇게 엄청 많이 막 따르는 사람 수준이에요. 야생의 풀어놓듯이. 이서진 씨랑 나오는 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거든. 아, 큰일 났네. 술 좀 들어가야 나오는데. 그분이 우리 사무실이잖아. 아, 안테나잖아. 너 나도 잠깐 이상하게 본다. 왜 받아주신 거죠? 좀 짜증이 났죠. 선배님은 제가 얘기한 거 신경 다 쓰고 보시지도 않을걸요? 갑자기 전화 와서 너 그런 얘기를 왜 했어? 이러면? 아, 그러면 뭔 상관이에요? 진짜로요. 안녕하십니까 요정스타 교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사실은 여러분들은 이제 순차적으로 보시게 될 테니까 그렇지만 사실은 어제 녹화를 하고 오늘 녹화를 하는 강행군 속의 요정스탁입니다. 왜 그렇게 하루하루 하냐, 뭐 다른 게 아니라 제가 롱복으로 서핑 여행을 카메라 없이 가기로 했습니다. 휴가를 적극적으로 챙기기 위해서. 네, 오늘 또 아주 반가우신 분이 오셔서 이분을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동네에 이런 동생, 이런 누나, 이런 친구가 있으면 되게 좋겠다라는, 일 잘 안 하고 좀 적극적인 협조 안 하는 가정에 가서 문똑똑일 것 같은 그 친구 이름은 한지민 씨입니다. 오늘 또 광고를 주셨어요. 짜잔! 바이탈 플랜트 롤펜. 인스타에서 아마 다들 보셨죠? 그래서 나는 이게 AI인가 그랬어. 정말 이 펜이 국내 최초 기울어진 펜, 41.5도 정도로 기울어져 있어서 뭐 하기도 좋아? 그냥 이렇게 부으면 돼. 써보고 싶어서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요리가 알배추 숲을 준비했는데 이제 해보겠습니다. 자, 양파는 정리해놨고 올리브유 버터 한 10g. 녹네. 버터가 녹아. 우리 양파 좀 들어가겠습니다. 그냥 때려 넣어. 이 롤링팬이 360도 회전을 해서 재료를 섞어주네요. 많은 분들이 삼겹살 할 때만 이걸 쓰시는 것 같은데 카레, 이게 정말 필요한 게 볶음밥, 김밥. 우리가 이걸 져야 되니까 뚜껑을 못 하잖아. 대박이다. 그러니까 이게 뚜껑을 닫아도 그 냄새를 잡아주기도 하고, 열어도 약간 기울어져 있어서 오히려 양념이나 기름이 튈 일이 없는 거예요. 이게 사실 주방 들어오지는 거에 공포 있으시잖아요, 다들.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좋네요. 이렇게 하고 나중에 다른 거 좀 할게요. 자, 마늘전 조금 넣고요. 소금, 후추. 야, 대박이다 이거. 다른 재료들 손질하기가 너무 좋아서 저는 타임, 아주 조금의 로즈마리. 대박이다. 아예 조금 더 정말 카라멜리제 완전히 하고 싶은 정도 그냥 놔둬보자. 우와, 대박. 야, 이거 봤어? 이 탄내가 되게 중요하거든. 약간 이 많이 구워진 것 같은 거. 자, 여기에 알배추 들어가고요. 지금 배추 넣고는 한 5분 만에 지금 숨은 죽었고요. 저는 육수, 닭육수입니다. 닭육수를 지금 500L 준비했고요. 자, 우유까지 넣고, 이게 끓일 때도 360도가 돌아가. 그러니까 힘도 있는 거야. 맛을 보겠어. 그리고 파슬리. 자, 요 정도로 플레이팅 하겠습니다. 자, 뭔가 주방 보조가 생긴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굉장히 유용할 것 같고, 또 이게 또 편리한 게 식세기에 바로 들어가도 되고, 그냥 이건 모터 들어가면 안 되니까 요거 빼고 뚜껑이랑 이 본체랑 해서 안에 넣으면 너무 쉽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사는 게 저는 테크놀로지라고 생각하는데, 뭔가 시간을 산 느낌? 주방에서의 여유를 찾을 수 있는 냄비였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더보기란에 특별 할인이 있으니까 한번, 나 이런 거 좀 필요했어, 고기 굽는 거 좋아하시거나 같이 드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이용해 봐주셔도 좋겠습니다.
애기다, 애기. 애기가 왔다, 애기. 애기가 왔어. 안녕. 안녕. 야가라고 하기에는 너무. 야. 안녕하세요. 천천히. 안녕. 야, 진짜 오랜만이야. 예전에 뵀었죠. 너 무서운 누나야. 그냥 야. 저 같은 사이즈라서 만만하게 볼 것 같은데요? 야, 그대로구나 진짜. 그래서 너무 그럴 리가 없는데 어떻게? 안경을 바꾸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들어와. 안녕하세요. 우와, 너무 예쁘다. 요정 식탁을 본 적 있어? 네? 요정 식탁 본 적 있어? 네, 봤죠. 야, 들어와. 그래서 엄청 기대하고 왔어요. 아, 너무 반가워. 이거 제가 스태프분들 드시라고 두 쫑쿠 샀는데 역시. 두 쫑쿠 샀는데 갑자기 그 유행 다 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행이 항상 한 발짝 늦어요. 다 끝날 때쯤. 두쫑크 아니라 뭐지? 요즘은? 요즘 딴 게 있어요? 뭐. 두쫑크니? 나 생일 때 먹은 게? 그거 아직 유행 아니야? 근데 왜 이렇게 요즘 유행이 빨리빨리 바뀌는 거예요? 저는 따라가기가 너무 힘든데 아직 그래도 좋아하시죠? 그럼. 맛봐보세요. 너무 고마워. 저는 제가 하는 화장품이랑 한번 써보시라고. 오. 너 막 너무 이러고 나오더라. 저도 참 부끄럽지만. 아이고. 앉아. 이쪽으로 앉으면 돼. 와, 너무 예쁘다. 실제로 여기 공간은 잘 안 나오니까. 맞아. 네, 여기까지 다 나오면 너무 좋겠는데 너무 예뻐서. 근데 이게 내가 진짜 사는 집이니까 이게 너무 좀- 다 오픈하게. 그런 건 조금 나도 뭔가 신비롭고 싶어서. 그 사실 오늘 우리의 주제는 네가 사실 막 까면 깔수록 너무 좋은 얘기만 많은 거야. 막 절대 아니에요. 모범적인. 제가 보영이 편을 봤는데 보영이도 되게 그 탈피하고 싶어 하잖아요. 참을 수 없어. 이거 아니야. 막 이렇게 하고. 그래서 아니 너무 착한 이미지가 우린 너무 재미없잖아. 그래서 맞아요. 저 그러고 싶지 않아요. 저도 되게 그치? 재밌고 싶고요. 그래서 조금 우리 악마의 모습을 꺼내보자. 약간. 큰일 났네. 술 좀 들어가야 나오는 거죠. 아이, 따뜻해. 아니 그래서 요즘 그 드라마 촬영 말고는 조금 한가했어? 네. 그래도 저희 언니네가 호주에 사는데 거긴 계절이 반대니까 갔다 왔니? 여름방학이어가지고 아니 그때 딱 들어와요. 12월 정도에. 언니가 들어오셔? 언니네 식구가. 너는 네. 안 가고? 네, 거기가 이제 방학 그때가 딱 기니까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어디에 사셔? 호주 브리즈번에 살아요. 가보셨어요? 나 서핑하러 정화랑 맨날 가던 데가 바이런 베이라고. 바이런베이 너무 좋죠. 거기서 한 2시간 걸리는 네. 미래의 내가 가장 이상형으로 생각하는 도시야. 원래는 골드코스트를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 바이런베이 가보고 나서 거기 완전 매력을 푹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난 골드코스트는 안 가봤어. 거기는 의외로. 오히려 뭔가 더 번화가고 훨씬 많은 여행객들이 있지만 좀 바이런베이는 뭔가 아늑한 느낌도 맞아. 있고 그 안에서 되게 힙한 느낌도 맞아. 있어가지고 다- 바이런베이 추천 많이 해요. 그래서 호주는 나는 다 무슨 제일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음식 유행 뭐 이런 것도 커피도 그렇고 네네. 진짜 거기가 맞아요. 맛있고 커피도 맛있잖아요. 좋은 데가 많아서 거기는 몇 번 안 가봤어? 처음에는 그냥 골드코스트만 많이 가다가 선샤인 코스트라고 거기도 되게 좋고 그러다가 이제 바이런 2번 가봤어요. 근데 요즘에 훨씬 많이 떴어요, 바이런베이. 그래? 네, 젊은 친구들. 누사 이런데. 누사도 가봤어요. 그래? 다 아는구나. 언니가 오래돼가지고 거기서 뭐 하시는데 물어봐도 되나? 언니가 유학을 호주에 가서 브리즈번에서 형부를 만나 결혼하고 잠깐 한국에 살았다가 다시 이제 애 키우죠. 주부예요. 오 대박. 그럼 외국인이신 거네? 언니가요? 남편분이? 아니요, 한국. 언니가 외국인. 언니가 야 그러면 진짜 너무 문제가. 근데 제가 지금 기침 감기가 계속 안 끊겨서 말을 좀 하면 기침이 자꾸 나와요. 다 지워줄게. 그래서 너무 죄송해요. 아니야. 뭐 혹시 가습기가 필요하거나 그런- 아니야. 아니야?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반가워. 고맙습니다. 나 중학교 때 얘기 막 그 친구들이 써놓은 글들 보면 왜 다 이렇게
응원하고 싶은 마음들 때문에 그렇게 쓴 것도 있는데 누가 썼는지 너무 궁금하긴 해요. 너무 모범생이었고 근데 너무 예뻐서 그 약간 노는 언니들이 뭔가 루머를 만들고 싶었다는 얘기가 있어. 아유, 그건. 근데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근데 운동을 너무 좋아해서 체육 시간에 또 애들은 보통 이렇게 뭐 이런 거 하는데 너는 남자애들이랑 축구를 했다고. 아, 근데 운동을 좋아하긴 했어요. 그래서 체력장 이런 것도 특급이고 이러긴 했어요. 저 특급. 네. 근데 약간 남녀공학이고 그러면 아니, 남녀공학이 아니었고 저희 아니었어? 학교가 되게 특이한 게 중학교가 남녀공학이 아니었어? 아니었다가 중학교 3학년 때 공학이 된 거예요. 중학교끼리 고등학교끼리 이제 부속 중학교였거든요. 그래서 합반은 아니었고 갑자기 요중이었다가 같이 이제 그러니까 건물을 쓰게 된 거예요. 네, 합반은 아니었고. 그러면 이제 보통 뭐 남녀가 가장 관심이 많을 때니까 보통 그 시기에 그 남자들은 약간 눈이 돌잖아. 그래서 예쁜 사람 있으면 완전히 이거 그러지 막 그 너무 어렸을 때부터 유명했을 거 아니야. 아,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저희 언니가 좀 동네에서 유명해가지고 되게 언니의 깐깐한 동생으로 유명했어요. 네, 한상민 동생으로. 전화하면 잘 안 바꿔주고 밤늦게 전화하시는 거 아니에요. 끊고 되게 막 언니를 단속하는 언니가 친구가 엄청 많고 인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잔소리를 안 하시는 스타일이신데 제가 언니한테 많이 했어요. 안 들어오면 친구들한테 다 전화하고 왜 그랬는지 몰라요. 진짜 말도 안 되죠. 언니 대학생인데도 약간 내가 아까 뭐라고 오프닝을 했냐면 지민이 같은 사람이 동장이거나 통장이면 너무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 근데 또 저는 막 리더는 싫어요. 아, 그래? 앞에 나서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리더. 그래서 막 약간 이 주민들이 이렇게 해야 될 뭐 이렇게 동참을 원할 때 뭐뭐 해주시면 안 되겠어. 아주 예의 바르지만 아주 단호한 동장친들. 좀 그래도 약간 좀 묻어가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튀는 걸 뭐든 하고 싶지 않아요. 사람들이 직업을 잘못 고른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그냥 좀 이렇게 속해 있는 게 좋지. 아 그래? 네, 그거는 좀. 근데 또 부당한 건 못 참잖아. 아, 그게 저도 약간 보영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 있는데 그런 위치에 가게 돼진 거죠. 제 연차가 어느 순간.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차라리 말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나서서 이제 얘기하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되게 놀랬던 게 나는 지민이가 막 이런 성격이고 이런 걸 잘 몰랐다가 이서진 씨랑 나오는 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거든. 그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고 그분 한정. 정말 그분 특정이고요. 정말 오해하시면 안 되고 그거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디 갈 때마다 다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아니, 너무 놀랐어요. 보통은 되게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되게 동네 누나 같기도 하고 하지만 너무 예쁜 그런 느낌이었다면 거기서 정말 무슨 근데 제가 성격이 엄청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 20대 때랑 30살 지나면서 지금 회사에 오면서부터 성격이 엄청 많이 바뀌어요. 다른 사람 수준이에요. BH. 네, 다시 태어난 느낌이에요. 그래? 네, 옛날 매니저 언니랑 일할 때는 조금 많이 되게 움츠러들었었고 성격상도 그랬고 밤늦게 다니고 돌아다니고 막 배우 친구들이랑 연락하고 이런 거 못하게 했었어요. 옛날 매니저분이. 그래서 약간 아이돌 같이. 네, 그래서 여기 엔터테인먼트한테 저를 자꾸 이렇게 야생에 풀어놓듯이 막 뒤풀이도 안 가고 그랬는데 뒤풀이 좀 가 막 이렇게 그리고 술도 좀 먹고 사람들이랑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니 뭐 내가 어딜 갈 때마다 자꾸 보고하는 게 그러니까 습관처럼 돼 있었고 전화 못 받아도 막 제가 이래서 전화 못 받았어요 이렇게 했는데 엄청 많이 바뀌고 이제 비로소 세상은 이런 곳이구나. 너무 재밌네. 술 먹고 바깥에서 돌아다니면 재밌고 누가 날 욕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되게 성격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게 필모에도 보이는 거니? 내가 너를 1기와 2기로 나눴어. 언제랑 언제예요? 올인으로 시작을 해서 대장금, 이산, 청년 정도를 1기, 네네. 2기는 아는 와이프, 그다음에 미스백. 맞아, 그때부터 좀. 그치? 네. 그게 밀정을 하면서 좀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밀정이 또 있어. 우리가 내가 가장 놀란 건 올인 때서부터 활약을 한 거야. 그러니까 올인 때 데뷔를 했더라고. 그래서 맞아요, 제가 오래된 사람이.
봤더니 올인 때 데뷔야. 그리고 더 봤더니 중학교 때 데뷔야. 데뷔가 그 체육 선생님이 한 거 아니었어? 그때 데뷔가 그렇게 남녀공학 갑자기 됐잖아요. 근데 남녀공학에 축구부가 있었어요. 짧게 얘기하자면 이제 축구부 주장 친구가 저를 좋아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문을 이렇게 났어요. 그 친구가 나를 좋아한다. 그것도 우리 담임선생님, 그때 당시 담임선생님 지금도 연락하고 있는데 그 담임선생님께서 소풍 가서 둘이 사진을 찍어주신 거예요. 나무 밑에 이렇게 둘 세워놓고. 그래서 그 사진을 그 친구가 지갑에 갖고 다니다가 축구부 감독 선생님한테 들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부반장 뭐 이런 거 했어요. 교무실 왔다 갔다 했는데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랑 친구니? 막 이러셔서 아, 네. 막 이렇게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분의 와이프의 언니분이 매니저 일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대박. 저를 불러서 이렇게 막 얘기하다가 겨울방학 때 그 영민이라는 친구가 자기 감독님 댁에 같이 가재요. 그래서 내가 거기를 내가 왜 가냐고 그렇게 했는데 갔는데 뭐 또 모르게 이렇게 앉아서 밥 주셔갖고 먹고 이렇게 하는데 알고 봤더니 뭐 매니저 일을 하시고 학교 선생님한테 많이 들었다 얘기를. 우리 학교에 뭐 이런 애가 있는데 그때 당시 막 길거리 캐스팅 많고 막 그럴 때였어요. 잡지 모델 많이 뽑고. 그래갖고 뭐 어떻게 같이 사진 찍어보면 어떻겠냐 이렇게 했는데 제가 오늘 담임선생님이랑 친하니까 말씀드렸는데 선생님은 적극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사진 찍었어요. 근데 이제 언니도 언니 예쁘다며? 막 이랬고 언니 같이 나와서 해봐. 근데 다 언니 성격을 보고 언니가 너무 활발하니까 하면 좋겠다 이렇게 됐는데 그 포토 하시는 분이 앵글로 봤을 때는 동생이 눈이 다르다. 근데 제가 카메라는 좀 편했어요. 카메라를 렌즈를 보고 표정 짓고 사진 찍는 게. 대박이야. 오히려 그 반대잖아. 사람들은 뭐 카메라 보면 갑자기 언니는 되게 불편해했고 그래갖고 뭐 약간 광고 오디션 같은 거 보고 자기소개를 처음 하라는데 그걸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했더니 뭐 이름 그럼 제가 말하고 프로필 보여주세요. 프로필이 뭐예요? 막 이랬었어요. 중3이 무슨 프로필이 있어. 그러니까 프로필 하면 이렇게 프로필 보여달라는 건데 나도 또 이렇게 생각했다. 그렇게 시작하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 덕분에. 야, 그러니까 그 미모가 뭔가 티가, 그러니까 소문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짱과 짱끼리 만난 거야. 그치? 남자 짱과 여자 짱이 아니요. 이쁜 주가 만났는데 어떻게 보면 있을 법한 얘기지만 사실 지금에 와서는 한 달이만 안 맞아도 한 2년만 안 맞아도 이게 절대 될 수 없는 건데 그냥 어떻게 너무 자연스럽게 꽤 먼 남이잖아. 네. 남이랑 만났는데 그게 데뷔가 됐고 데뷔해서 어쨌든 광고를 그때 좀 찍었던 거지. 네, 어릴 때 광고 찍고 잡지 찍고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거 타고났구나. 뭐 보통들 이러잖아. 타고난 건 절대 아니었고요. 연기를 못했으니까 타고난 건 아니었는데 그렇게 해서 오디션은 붙긴 했지만 막 올인하고 막 이러면서 엄청 혼났죠. 혼났었어? 엄청 많이 혼났어요. 그때 당시는 혼내는 시절이었어요. 그래 2003년. 네, 많이 혼나고 막 그리고 저 때문에 촬영이 늦어지고 제가 뭔가를 민폐 끼치는 거를 처음 느낀 거예요. 살면서 그렇게 혼날 일이 없었는데 엄청 혼났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맨날 울었던 것 같아요. 그때. 네, 그래서 이거를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힘들게 남들한테 피해를 주면서까지 하면 안 되겠다 했는데 또 이제 올인이 워낙 잘 된 작품이고 새로운 이제 인물이니까 뭐 이렇게 또 캐스팅을 하시고 사실 올인할 때 송혜교랑도 한 살 차이밖에 나지 않았는데 아역을 한 거잖아. 네네. 그리고 나서 올인 끝나고 나서 대장금을 들어갈 때 또 거기서도 또 재밌었던 건 대장금의 주연이 아닌데 그 전에 주연 롤을 했었어. 올인 다음에 좋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땐 더 많이 혼났어요. 그땐 더 많이 울고 그냥 맨날 혼났어요 정말. 주연인데 뭐 아무것도 모를 때였어요. 예를 들어서 막 저희가 컷을 많이 찍잖아요. 그럼 내가 감자를 지금 이 대사를 하면서 먹었어. 그럼 컷을 바꿔도 그 대사를 할 때 똑같이 먹어야 되잖아요. 왼손으로 먹었는데 오른손으로 먹으면 큰일 나거든요. 그거 알려주지 않아? 스크립트 안 알려줬어요 그거를 저한테. 그게 있지 원래는. 요즘 드라마는 있지. 요즘엔 그냥 그거가 기본으로 다 세팅돼서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생짜 아무것도 모르는데
약간 어떻게 먹나 보자 막 이랬는데 뭐지 맛있게 먹어야겠다 해서 막 맛있게 먹었는데 그 다음에 왜 다르게 먹냐는 거죠. 나 아까처럼 맛있게 먹었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똑같이 맛있게 열심히 먹었는데 근데 그게 아닌 걸 몰랐던 거예요 제가. 왜냐면 이제 이제 편집을 컷을 붙일 때 이게 맞아야 되니까. 네, 근데 이렇게 대사하다가 이제 조금 이따 바로 컷에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되는 것처럼 똑같은 거도 얘를 먹었는데 좀 이따 갑자기 손이 여기 있으면 이상하니까 못 붙이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 연결을 한다고 하거든요. 연결 맞춘다고 하거든요. 나 오늘 배우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난 궁금한 거 하나 있어 또. 네네. 그러면 TV는 카메라가 2개인가? 아 예전에는 한 대밖에 없었거든요. 예전엔 한 대였어. 근데 요즘은 2대야? 보통 다 2대예요. 그러면 기본이 그냥 먹는 건 예전처럼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지. 아니요, 2대이지만 약간 앵글을 훨씬 많이 찍게 돼요. 옛날에는 시간도 촉박하고 뭐 풀샷, 약간 미들샷, 바스트 이렇게만 하는데 이제는 또 바스트여도 정면이랑 옆을 같이 세팅을 해놓고 두 컷을 찍지만 또 요즘에는 워낙 매체를 많이 보니까 컷이 다양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 번 하는 건 똑같아요. 똑같아야 되고. 아 똑같아야 되죠 그건. 근데 틀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너무 어려운 일이야. 너무 어려워요. 근데 저희가 기계가 아니니까 틀릴 때가 내가 틀렸지 그러면 언니 거기는 괜찮아요 이럴 때가 있고 근데 이거는 꼭 맞춰줘야 돼요 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동작을 맞추면서 대사 톤이 늘 같아야 되고. 대사 톤은 그래도 조금 괜찮아? 네. 근데 동작을 맞춰야 되는 동작 무조건 맞춰야 돼요. 근데 난 여기서 이 얘기를 좀 나중에 들었어. 그러니까 맞춰야 동작까지 되는 거. 맞춰야 되는 거. 근데 나도 보면서 맨날 그러거든. 영화 막 하거나 그럴 때 이거 왜 이렇게 이걸 이렇게 붙여요? 그러니까 일단 못 붙여오는 건 나한테 안 오지. 네네. 이미 다 이렇게 해서 오는데도 그때 잘못 붙인 컷들이나 좀 튀는 컷들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 그건 음악으로 갖다 발라야 되는 거야. 네. 그건 음악이 쏴줘야 되는 사람들을 막 이제 딴 쪽으로 음악으로 홀려야 돼. 음악으로 확 홀려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런 거 보면서 동작을 맞춘다는 게 그럼 대사만 다 외웠다고 이게 툭 나오는 게 아니겠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참 항상 너 약간 지금 일진의 모습이 좀 보인다. 좀 짜증이 났죠. 이게 좀 약간 항상 생각해요. 이걸 너무 내추럴하게 하고 싶거든요. 이제 연기를 하면서 계산 안 하고 하고 싶죠. 특히 술 먹는 씬에서 진짜 술 먹고 할 때는 풀어헤치고 하고 싶은데 뭘 치고? 풀어헤치고 그냥 막 저희는 풀어지니까 술 먹으면 술 먹을 시에 술 먹고 많이 촬영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전이랑 똑같이 행동하라고 하면 제가 이렇게 했었는지 머리 언제 넘겼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러니까 술이 취한 와중에도 어느 정도는 계산을 해놔야 된다는 게 그 계산이 들어간 연기를 하고 싶지 않으니까 늘 그 사이에서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왜 계산된 연기가 무슨 얘기인 줄 알겠지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연기에 무슨 뭐 기본 어떤 뭐 테크닉을 알려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이런 게 너무 궁금했잖아. 계산된 연기가 도대체 뭘까? 근데 술 취하면서 내 동작이 어땠는지를 다 그러니까 계산해야 되는 거야. 이게 왜냐면 다시 찍을 때 그렇게 못하면 밖에선 난리가 나는 거야. 그걸 지켜봤던 사람들은 아무리 스크립터가 있어서 뭘 체크를 해준다 해도 그건 디테일은 배우밖에 못하는 거잖아. 다시 하라고. 네, 다시 하라고 하죠. 너무 튀면 그러면 NG. 다시 제가 그래서 그 어떤 감독님한테 제가 신인 친구 대신에 뭐라고 했던 그 일화 중에 하나가 눈물이 약간 오른쪽부터 떨어졌는데 지금도 오른쪽부터 흘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짜증나.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기계도 아니고 로봇도 아니고 그럴 때 제가 이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뭐라 그런 그랬어? 친구들. 근데 저희는 기계가 아니다. 속 시원하네. 그 몇 살 때 했어? 한 몇 년 전에? 그럼 무슨 작품인지 다 알 수 있겠네요. 그 좋은 작품을 만나고 그다음에 내가 정말 100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것들을 만나는 게 정말 없는 거지. 그거는 진짜 약간 엄청 럭키한 것 같아요. 그 매번 내가 다 택하지 않지만 택할 수도 없고 네. 나에게 지금 주어진 시나리오 중에 조합이 늘 나한테 재밌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오는 게 아니잖아. 없죠. 연기만 할 수 있는 것도 되게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럼 또 뭘 해야 돼? 예전에는 막 밤샘 촬영 많이 하고 생방송으로 막 방송이 나가다 보니까 쪽대본 봤던 시절에는
막 저희가 대사도 많이 쓰고 그랬었어요. 나 잠깐 누구랑 얘기하는 거냐? 이거 무슨 1960년대 사람이라. 너무 옛날 사람. 모든 배우가 스탠바이고 어떤 씬이 나올지 모르고 거기 씬에 누가 나올지 모르니까 올 스탠바이인데 그럴 때 이제 막 감독님이랑 다 모여서 회의하고 대사를 어떻게 하면 감독님 여기서 이 대사를 해보면 어때요? 갖고 그 대사는 이렇게 하면 어때? 이런 걸 되게 많이 했죠. 그러니까 그게 한 언제까지였어? 근데 지금도 예를 들어서 뭔가 작가님들도 글로 너무 고심해서 써주시겠지만 막상 감정을 붙여봤을 때 그렇게 안 될 때가 있어서 제가 얼마 전에 했던 나의 완벽한 비서 같은 경우는 키스씬의 그 위치도 다 바꾸고 막 그렇게 해서 찍었어요. 아이디어도 많이 내고 서로. 근데 그게 이제 감독님과 뭐 작가님도 다 동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막상 여기서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나 요즘은 여자가 훨씬 진취적이니까 차라리 손을 잡고 이렇게 나가서 지훈이가 먼저 고백하죠. 이런 것들을 하면 이미 대본에 나와 있지만 또 수정에 들어가는 거. 옛날 진짜 수동적이었거든요. 여자 그치요. 갑자기 지고지순 눈물 흘리면서 막 이렇게 가는 방향의 드라마들이 많아가지고 이건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 문제일까 고민도 많이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 고민 사이에 이제 한지민이라는 사람을 정말 전 국민에게 알린 작품이 있어요? 이산이었지. 대장금 때 만났던 이병헌 감독님의 이산이었어. 네네. 그때 어땠어? 그 77회야. 내가 고현정한테 들었던 미실이 몇 회라고 그랬죠? 50 몇 회? 왜 조짐이 안 보이는데? 저도 원래 60회 60부작이었는데 인기가 많다고 갑자기 17개를 연장을 한다는 거에서 그럼 미니시리즈 한 개를 더 하는 건데 근데 제가 그때만 해도 또 선배님들 너무 많이 선생님들 많이 계시니까 이런 뭔가 대작을 하는 데 있어서 그때는 또 사극 인기가 많았잖아요. 이병헌 감독님 표 사극 인기가 많아서 또 사극에서 쓰는 그런 발성 자체를 감독님께서 다르게 주문하시기 때문에 어떤 걸 강조하셨어? 그러니까 지금 보면 조금 트렌드도 다르긴 하지만 그때 감독님은 여자친구가 무조건 웃을 때도 환하게 웃어야 되고 되게 가장되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많았었어요. 너 진짜 잘한다. 이렇게 돌아볼 때도 엔딩 포즈로 약간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이게 맞나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엄청 주문을 하셨고 막 대사할 때도 막 배 힘들어하고 막 하시고 그랬었어요. 쇳내가 아니라 약간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리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이렇게 지금 보면 얘기 들으면서도 이게 한 방에 완성되는, 왜냐면 다 다른 시대에 다 다른 역할을 하니까. 근데 요즘에는 나오자마자 잘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나는 요즘 시대 배우로 했으면 아예 자리매김도 못했겠다. 진짜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예전에는 저 배우 연기 왜 저래도 굳이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 들어가서 해야 되고 그게 그렇게 널리 퍼지지 않잖아요. 그리고 약간 감안해주는 그런 일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바로 반응이 올라오잖아요. 못하고 이러면. 그러니까 그런 거 지금 잘하는 것들이 약간 궁금하기도 해. 요즘 친구들은 왜 어떻게 저렇게 모든 시대에 어떻게 저런 역들을 저렇게 한 방에 이렇게 딱 할까?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이제 스텝 친구들이 점점 어려지잖아요. 현장 같이 사는데 그냥 춤크로 막 이렇게 사는데 유행 지났단 말에 너무 깜짝 놀라면서 왜 이렇게 유행이 빨리 지나가고 요즘에 뭐가 유행이니? 그때 뭐래더라? 윤정아? 아세요? 그것도 윤정아 이런 것들이 왜요 쌤? 니네 어떤 세상에 사는 거야? 근데 그거는 누가 유행을 시작하는 거면 도대체 유행이 퍼져나가게 되는 계기가 뭐면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더 놀라운 게 요즘 친구란 말, 우리는 동시대 사람들이니까 동시대란 말이 너무 구리다. 근데 요즘 친구들 카메라 들었을 때 안 어색해. 맞아요. 나는 카메라를 우리는 노래할 때 또 발라드는 카메라를 피하거든. 아 그래요? 그럼 어떤 장르는 보는 거죠? 아이돌만? 아이돌은 이렇게 찔러서 보고 발라드 때는 우리는 카메라를 보지 않지. 날 떠나서 이렇게 잘 않잖아. 너무 당황스럽긴 하겠다. 시청자 좀 이산을 찍고 나서의 이서진 씨랑 해. 그러니까 그분이 제가 그분이 우리 사무실이잖아. 안테나잖아. 너 나도 잠깐 이상하게 본다. 얘 지금 어떻게 말해도 아니 왜 받아주신 거죠? 진짜. 그래서 선배님 그냥 선배님이 근데 지금 제가 막 예능이고 그러니까 저도 복수할 거야 막 이렇게 하지만 츤데레세요. 또 그래놓고 맛있는 거 엄청 사주시고
그렇게 또 다 챙겨요. 맞아. 근데 또 저만 괴롭히는 게 아니라 선배님들한테도 하신 말씀 막 하지만 그게 싫어서가 아니고 애정이 있을 때 그렇게 하시는 분이어가지고. 근데 이산을 찍으면서 그런 인기도 누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모든 전 국민이 다 아는 그런 작품을 해본 거잖아. 왜냐면 광고도 그때 많았을 거고 이산 찍고 나서 막 이산 찍을 때 광고를 찍어서 이 드라마가 인기가 많구나 생각하게 된 거죠. 광고 진짜 많이 찍었지? 네, 찍으면서. 한 몇 개 찍었지? 쉬는 날이 하루인데 그 하루도 못 쉬고 그 광고를 촬영하는 때였었어요. 그때가. 이서진 씨는? 그러니까 인기 굉장히 많았을 거 아니야. 그렇게 관심 없어. 잘 모르겠어요. 그것까지 알아야 되나요? 그래갖고 저는 근데 제가 다중인격인 걸 근래 좀 알게 됐어요. 뭐라 그러지? 사람마다 내가 되게 다르게 대하는구나. 를 그래서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우리들의 블루스의 김우빈 씨랑 그러니까 아무튼 그 배우들이 만나서 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면 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 나누는 것 같지 않겠다. 다 다르구나. 네, 남주혁 씨한테 하는 거랑 또 그 수호 씨한테 하는 거랑 다 달랐어. 다 달라서 그리고 손석구 씨는 거의 이선희 씨 바로 아래 등급 수준. 네가 구박했니? 아니 거기서 먼저 시작을 한 것 같은데 하이팅은 그래갖고요. 이분들이 만나서 대화를 하면 지민이 그런 사람 아니야? 서로 그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되게 뭔가 다중적인 느낌이구나. 나도 오늘 너무 많이 드러내지 나한테. 아니에요. 지금 너무 무서웠어. 아니에요. 이산까지를 어떻게 보면 1기의 마지막 작품 정도라고 꽃은 늘 배달시키시는 거예요? 저 호접란은 키우기 어렵던데. 어떤 거? 호접란이 오래 가지면 다시 꽃이 피진 않죠. 저게 난데 근데 그럴 때까지는 나는 못 키우는 것 같아. 와 얘도 엄청 멋있다. 여기 야외도 있는 거예요? 너무 좋다. 아니야 네 거 아니야. 이제 그만. 해드마. 냠냠냠냠냠. 이거는 알배추 스프. 알배추 스프. 알배추가 다니까 이게 진짜 달더라고. 알배추가 달아요? 너무 달아. 그래서 이 겨울에 거의 보약이거든. 잘 먹겠습니다. 먹어봐봐. 이게 너무 정말. 좋아요. 이건 베이컨이에요? 그럼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데. 베이컨 안 같죠? 같이 먹어야 되는데 이건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그럼 베이컨 더 줄게. 근데 왜 이렇게 맛있죠 이 베이컨? 저 베이컨 원래 보통 딱딱하니까. 이건 콩베이컨. 약간 훈연 맛이라고 해야 되나? 그 끝에 맛이 엄청. 근데 너무 그냥 맛있다. 순만 먹어보면 그 알배추 단맛이 무슨 끓는 것처럼 너무 이렇지. 달아요. 진짜 맛있다. 근데 여기 오시는 분들 다 기대하고 오시죠. 부담스러우실 것 같은데 너무 맛있어요. 고영이도 언니 거기 가면 너무 맛있어요. 와 진짜 맛있다. 그래서 이제 여장군으로 되는 2기. 아는 와이프를 했을 때 나는 그냥 내 생각에는 소속사에서 되게 말렸을 것 같아. 말렸었어요. 왜냐면 드라마를 하나 하고 났을 때 여파를 생각했을 때 작품 좋은 거보다 이미지도 좀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게 1, 2부가 이제 보통 저희가 처음 받아서 읽었을 때 첫 인상이 되게 중요한데 1, 2부에 그 일이랑 육아에 너무 지쳐 있는 그런 캐릭터이기도 했고 그때가 아직은 아기 엄마를 안 해봤었을 때였었어요. 유부녀 캐릭터를. 그리고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 그러는데 맞아. 한혜연 스타일리스트 언니가 집에서 굳이 본인이 입던 무릎 나온 바지랑 잠옷 바지랑 늘어진 티랑 막 그런 거 줘갖고 근데 저는 그렇게 극명하게 차이를 두면서 한 작품 안에서 캐릭터를 근데 제가 좀 언니를 많이 봤을 때 언니가 너무 예쁘고 인기도 많고 그랬는데 아이 낳고 어쩔 수 없이 본인은 없고 막 그거가 육아를 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 굉장히 좀 현실적으로 담아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일까지 하면 근데 이 드라마가 주는 이야기의 그 메인 그 주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되게 매력 있다. 그게 그 모습만 쭉 나오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서우진으로서 예쁜 모습들도 나오니까 저는 되게 매력적이게 봐서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때. 또 내가 놀랐던 게 그 부부 싸움 하는데 저- 그 뒷모습 잡힌 거 봤어? 네가 정말 이러고 싸우는 거야? 이러고? 근데 저 혹시 그게 그 게임기 욕조에 물 붓는 그 남자들이 극혐하잖아요. 저 되게 많이 봤어요. 한지민이어도 용서할 수 없다. 일단 그 둘이 막 집어던지고 싸울 때. 그러니까 한지민이? 라는 생각을 다들 했을 정도로 현실감이 있었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게 무엇이 이렇게 너무 자연스럽지? 그래서 이 화나는 상황 이런 것들이 어디서 왔나 했더니 언니한테 왔구나. 어머 언니 보면 큰일인데 그거. 어이구야. 근데 그런 얘기 했다 그랬어. 상민아 지민이한테 너의 모습이 뭐. 근데 언니가 그렇게 싸우진 않았지만 저는 그 지정 선배의 캐릭터도 이해가 되고 각자 입장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현실적으로 더 잘 담아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게 2부 안에 또 그 현실적인 모습을 담아냈어야 돼서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것보다 좀 더 조금 더 가서 가장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육아라는 게 얼만큼 힘들고 외로운 일이라는 것들을 다 너무 그렇게 몰아서 보여준 것 같아서 많은 사람들은 너무 좋아했을 것 같은데 고은이 같은 경우는 엄청 언니 그래서 어떻게 돼요? 언니 이렇게 끝나면 어떻게 돼요? 고은이가 맨날 문자했었어요. 예. 언니 이렇게 끝나면 어떻게 어떡해요? 돼요? 뭐 빨리 말해줘요 말했었어요. 너무 고맙게도. 근데 그러고 나서 필모를 이렇게 톡톡톡 보면 미스백을 갔어. 그래서 이렇게 모든 고삐를 놓는다고? 라는 생각이 하지 않았어? 아니면 어땠어? 근데 사실 촬영이 미스백이 먼저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 미스백 때 아까 막 뾰족하고 예민해지고 막 거칠어졌다 그랬잖아요. 그게 그렇게 그걸 경험하고 나서 우진이를 만나서 조금 더 편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앞뒤는 바뀌었지만 정말 놀랐던 것 같거든? 네. 놀랐고 그 다음에 낯설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아. 아무래도 제가 안 해봤던 캐릭터고 얼굴도 안 보여줬던 얼굴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더 그리고 등장 자체가 흡연하는 씬이었기 때문에 맞아. 그 흡연 씬이 저한테 너무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 첫 등장 자체에 사람들이 안 어울린다. 저거 너무 어색하다. 이렇게 되는 순간 몰입이 아예 안 될 것 같아서 그 첫 등장이 되게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근데 이제 막상 제가 갖고 있는 얼굴의 특징이 있는데 이제 눈도 동그랗고 막 이러니까 그때 여러 분장을 해봤었어요. 뭔가 눈 강조된 거. 근데 이게 그래 보이는 듯한 과장을 하면 또 그거는 어색하잖아요. 맞지.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볼까 막 엄청 시도도 많이 해보고 사실은 진짜 욕 많이 먹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촬영하는 내내도. 일단 너무 이미지가 안 맞으니까 조금 라고 하면서 보기 시작했을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다 빨려 들어가서 마지막에 다 이제 난리가 났었던. 그다음에 난 그게 연기로도 가져다 준, 그러니까 물론 가져다 준 거라는 게 상을 다 받았어. 네네네. 그치? 그거 아니고 뭐 상은 되게 많이 받았더라고. 미스백 시나리오 받았을 때는 약간 못하겠는데 두려움보다는 이거는 해야겠다. 이런 영화는 무조건 만들어줘야 되겠고 그 얘기가 주는 메시지가 커서 그랬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일단 한다고 했는데 이제 물론 너무 많은 과정 안에서 부딪히고 한계도 느끼고 이렇게 하긴 했었지만 유독 더 몰아가면서 하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확신은 없었어요. 이제 많은 분들께 좋게 봐주실 거라는 언론 시사회 전날엔 거의 잠을 못 잤던 것 같아요. 아예. 네, 근데 언론 시사 가면 이제 기자님들이 그 현장에서는 되게 반응이 없어요. 코미디 영화도 재밌었는지 잘 감이 맞지. 안 오고 진짜 되게 무섭잖아. 조용히 계시니까 모르는데 이제 나는 이제 엄청 욕 먹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끝났다, 막. 예, 근데 리뷰 기사가 하나둘 좋은 거를 이제 매니저 친구들이 보여주니까 좋은 것만 일단 보여주는구나 했어요. 근데 계속 좋은 게 나와서 당황스러웠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할 정도로 사람 한지민으로서의 성격도 어떻게 보면 저는 좋아요. 옛날에 막 제가 또 답답했던 면도 많고 되게 소심했던 면도 많고 그게 지금도 다 없어지진 않았지만 그 백상아를 만나면서도 되게 많이 바뀌었고 일단 그래서 그 백상아를 하면서 연기에 대한 것도 해보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생기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택하지 않을 무엇인가 한번 끝까지 가보는 일이 그래서 이렇게 전전긍긍도 해보고 네. 한 걸음 나선 것들이 그 뒤에 작품들을 열어주지 않았나?
이게 되게 커다란 한 발 같았거든.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선택지가 많지 않았어요. 상업 영화도 막 이렇게 저한테 주지 않으셨고 약간 애매했던 것 같아요. 그 시기에? 약간 예, 그러니까 늘 그냥 뭐 오케이 착하고 선하고 뭐 그런 캐릭터 어울리는 거 뭐 알겠고 무슨 남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었고 어. 딱히 막 그렇게 막 새로운 거를 막 이렇게 던져주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저한테. 근데 그거가 되게 재밌는 게 결국 내가 바뀌어야 되는 것 같아. 그렇죠. 근데 갈증이 계속 있긴 했었어가지고 하고 나서는 그래서 아는 알프를 촬영하는데 이제 A팀, B팀이 있거든요. 근데 B팀 감독님께서 갑자기 지민 씨가 이렇게 바뀌게 된 계기가 뭐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기요? 잘 모르겠는데. 왜냐면 그 사람은 지금처럼 먼저 그걸 미스백을 그건 못 보시지 보고 이걸 않았는데 봤을 테니까. 자기 그 감독님께서 보셨던 기존의 작품들이랑 그렇지, 느낌이 그렇지. 다르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가벼워지고 편해졌다는 거예요. 눈엔 도끼를 장착하고. 아니에요. 그래갖고 그런가? 이제 아무래도 제 개인이 변해야 연기에도 묻어나는 거니까 개인적인 성격이 많이 변하면서 또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아무리 보영이랑 저가 나와서 저희 그렇게 착하지 않습니다. 저희 거칠어요, 말도. 이렇게 지나고 보면 필모를 통해서 이렇게 느껴지는 우리가 알고 있던 한지민이 되게 좀 달라지고 이런 것을 할 수 있었던 배우구나 여서 확장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 그게 굉장히 근데 중요한 게 그 다음 필모그래피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아직도 잊지 못하는 정말 왜 손에 꼽는 드라마들이 또 탄생하잖아. 눈이 부시게 예를 들면. 네. 눈이 부시게는 다시 안 보는 작품이에요. 저는 제가 하고도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아 그래. 네. 그건 뭐 당연히 김혜자 선생님의 힘이고 처음엔 그런 드라마인지도 모르고요. 김혜자 프로젝트가 있대. 그래? 너무 좋다. 근데 그럼 내가 뭐 젊은 시절이야? 뭐 왜 젊은 시절이래요? 그래서 제목도 없었어요. 그래서 받아봤는데 1, 2부의 혜자는요. 그냥 완전 동네 막 헐레벌떡 뛰어다니고 막 생각 없고 막 그런 막 남자애 좋아해서 막 이런 캐릭터예요. 근데 코미디가 좀 있고 저는 너무 하고 싶다. 선생님의 젊은 시절을 연기한 게 얼마나 영광스럽나. 그래서 하게 됐고 이제 뒷이야기들을 점점 듣게 된 거죠. 저는 그렇게 많은 이야기가 담겨 그렇게 슬픈 얘기인지 모르고 1, 2부만 보면 너무 웃기니까. 그 김혜자 선생님 때문에 이건 꼭 하고 싶다라고 네. 했던 그러니까 선생님 선배님의 의미가 뭐였어? 너무 어릴 때부터 그 전원일기란 드라마를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랑 살았기 때문에 항상 그냥 제가 이렇게 성장하면서 늘 함께한 너무 친근한 그리고 정말 이렇게 국민 배우지만 모두가 다 친근하게 느끼는 그런 선생님이시잖아요. 그런 선생님과 한 작품에서 그것도 젊은 시절 연기한다? 그거는 너무 명예롭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할머니한테 자랑했어요. 그때 할머니가 너무 기쁘셔서 막 글씨를 쓰셨어요. 너가 김혜자의 젊은 시절 연기한다니 할머니 참 뿌듯하고 행복하다. 그래서 그 사진 찍어서 선생님한테 보내드리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 작품이 뭔가 잘 되고 안 되고 뭐 작품이 어떤 이야기를 하든 김혜자 선생님이 작품을 선택하시는 이유가 있겠지라는 믿음이 있었고 그 젊은 시절을 연기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해야겠다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보면 어른들이랑 얘기 잘하는 것 같아. 그렇게 잘한 친구들이. 맞아. 그게 약간 장점인 게 이제 선배님들이랑 촬영하고 그럴 때 저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않아 하지. 근데 어린 친구들은 진짜 어려워하거든. 이제 나한테 선생님이 하려고 하는 사람도 되게 많더라고. 그런 친구들. 저도 어려워요, 저를요. 그래서 너 지금 또 승질냈잖아.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막 제가 잠깐 현장에서 택시랑 한다 이렇게 서 있으면 갑자기 막 스텝 친구들이 막 꼬마 막내들이 와서 막 의자를 막 갖다 주고 나 진짜 나 선생님 아니야. 그러지 않아도 돼. 뭐 하면 선배님 막 그냥 언니라고 누나라고 하면 안 돼. 네. 저 현장에서 이제 제가 너무 연차가 많아진 거예요. 감독님도 이제 저보다 어리시고 안 좋은데 이거 맨 앞에 리더 싫다 그랬는데 다 제 뒤에 서 있으니까 너무 불편해, 부담되고. 근데
그런 왜 할머니와 그렇게 할아버지와의 추억들이 또 이런 작품이랑도 연결이 되고. 근데 우리가 지금 무슨 얘기를 뺐냐면 나의 완벽한 비서. 아, 다시 이제 멜로로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아. 더 늦기 전에 한 번 더 해볼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정말로. 너 늦기 전에 하지 말라고. 이게 나의 완벽한 비서는 아는 맛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남녀롤이 좀 뒤바뀌어가지고 그렇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좋아해 주신 것 같아요. 그게 신데렐라가 사실 성을 바꾼 거잖아. 네. 근데 그게 너무 재미있다는. 그걸 현장에서 저희는 되게 더 많이 바꾼 거였거든요. 아까 그래? 말씀드렸다시피 키스도 그냥 지윤이가 먼저 하자. 그냥 원래는 들키는 거였는데 회사 사람들한테 그냥 손잡고 내리자 막 이렇게. 근데 제가 시청자로 보는데 쾌감이 있더라고요. 진짜 조그마한 제가 막 이렇게 막 데리고 내리니까 그 슬로우 막 딱 걸어주니까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로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실지 모르고 내가 지훈이 캐릭터 같은 걸 해본 적이 없으니 해보자 이렇게 했던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미혼남녀 효율적 만남 그 뒤에 받은 캐릭터인데 미혼 남녀의 효율적 만남. 효율적 만남. 미혼 남녀의 효율적 만남. 원래 웹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의영이란 캐릭터가 일에 있어서는 나름 에이스예요. 근데 나를 좋아했던 남자 앞에서도 난 일을 지금 하는 게 먼저이기 때문에 사랑도 접고 일만 하던 사람이 어느덧 이렇게 눈 떠보니까 친구들도 한두 명 시집을 가고 나이도 나이가 많아.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늦으면 안 되겠다. 그 작정하고 여기저기 소개팅도 다 받고 앱에서 만남도 해보고. 근데 그게 이상하지 않더라고. 옛날에는 제가 소개팅 많이 하는 친구들 보면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하지? 막 이렇게. 맞아, 그게 달라졌어. 달라졌어요. 그리고 되게 현실적이다. 그리고 이젠 적극적이 아니면 못 만난대. 그쵸. 이제는 뭐든 다 자기가 어필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니까. 세상이 지나쳐버렸네. 늦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만나게 되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제 두 남자 사이에서 고민을 하게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화려한데? 네. 화려해. 두 남자 사이에 갈등하는. 그러니까 또 이렇게 대리만족으로 막 이렇게 오예. 근데 의영이 나레이션들이 초반에 많이 나오는데 그게 되게 현실적이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자분들이 그리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겠다. 행복해? 네? 행복하게 끝나? 해피엔딩이야? 행복하니. 저는 미안해. 쟤는 그렇게 소개팅 많이 하니까 행복해 이러는 줄 알고. 네. 좀 경쾌한 드라마야? 가벼워요. 네. 또 이제 또 어깨에 보찜 들고 또 달려야 되네. 맞습니다. 그게 또 제가 또 연장자이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님께서는 그래도 저보다 연배라고 해야 되나요? 있으셔갖고 다행이네. 다행이었어요. 다 선배님한테 지민 씨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이거는 쉔드복이라고 그래서 돼지고기. 통째로 아주 낮은 온도에서 오래 오븐 구이한 거. 이건 앞다리 부분이라고 그랬는데. 돼지 다리? 근데 꿈이 있어? 꿈이요? 노후를 편안하게 사는 거? 그게 편안함이 뭐야? 마음 편안한 거. 마음 편안한 게 제일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얘기에 막 영향받고 좀 힘들어하고 그런 스타일이야? 안 그럴 수가 없지, 우리 직업이. 네, 안 그러고 싶어도 사실은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는 대중의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니까 이게 또 연기에 대한 지적 같은 경우는 당연히 받아들이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외적인 것들을 또 얘기도 듣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게 뭐 그래도 그냥 무시하자, 지나가자 이렇게 해도 사람 마음이 그게 안 돼요. 필터링이.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침이 엄청 보여요. 너무 부드러워요. 드시는 거죠? 너무 맛있다. 그리고 처음 먹어보는 맛이에요. 나오길 잘한 것 같아요. 너무 맛있다. 그래, 무슨 인생에 우리가 여기 나와서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근데 음식 먹는 데서 즐거움이 되게 크지? 대부분이에요. 맞아. 거의 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대박이야. 이거는 꼭 해드세요. 너무 맛있어요.
진짜로. 앞다리살. 앞다리살. 오늘 너무 즐거웠고 함께 해줘서 진짜 재밌었어. 그래요? 되게 걱정돼? 항상 걱정돼요. 우리가 이서진 얘기 좀 특별하게 앞으로 해서 내고. 선배님은 제가 얘기한 거 신경 다 쓰고 보시지도 않을걸요? 그러니까 넌 그런 성격을 아는 거잖아. 그게 너무 재밌어. 그래서 제가 어떻게 얘기하든 뭔가 신경이 안 쓰여요, 그분 얘기는. 갑자기 전화 와서 너 그런 얘기를 왜 했어? 이러면? 아, 그러면 뭔 상관이에요? 진짜로요. 대박이야. 너무 즐거웠어. 아니요, 감사합니다. 야, 드라마 잘 되길. 아, 너무 근데 재밌겠는데 감사합니다. 다들 좋아하겠다. 이제 퇴근길 찍을게. 아, 이걸로 찍으시는 거요? 아, 네. 안녕. 네,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괜찮았지? 네? 아니, 괜찮은 게 아니라 너무 아까워요. 이렇게 어디 가서 사먹지 못하는 요리라는 게 잘 먹었습니다. 고마워. 야, 잘 될 것 같아. 그런가요? 재밌겠다. 꼭 볼게. 그냥 아기자기예요. 어. 고맙습니다. 여기 배우 오늘 빨간 구두 신고 왔네. 맞아요. 신발이 안 나서 아쉬웠지만 그래도. 지금 나오지. 네, 지금. 네,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잠깐만, 그 오른쪽에. 고맙습니다. 안녕. 네, 안녕. 저 가야겠어요. 안녕.